중국 생산의 단점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채널로 이동하셔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 디자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중국에서 금형을 제작해서 양산을 하기 전과 후의 문제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금형 제작 전이면 개발 단계이므로 제품 생산을 상회하는 단계에서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객의 데이터를 받아서 검토하다가 제작을 거부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금형을 제작해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가 있어도 상도일을 무시하고 카피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중국 문화에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남의 것을 잘 베끼면 오히려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으니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입장에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제품일수록 중국 업체에는 절대 노출하지 않는 노력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금형 제작 후 단계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실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규모가 큰 휴대폰 보호 케이스 업체의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보호 케이스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주문을 하면 국내로 잘 납품을 해줍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해외의 다른 시장에 가보니 우리 회사 것과 비슷한 제품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10만 대를 주문했는데 중국 회사에서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제품을 생산해서 저가로 유럽 및 동남아에 패키지 포장만 변경하고 인쇄 부분만 변경해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황당 그 잡채입니다. 그게 가능한 게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건 소송을 하려고 해도 중국을 상대로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해결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려면 중국에 큰 손을 끼고 공안을 끼고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지르면 깡패라도 끌고 가서 공장을 부수겠다는 협박을 하지 않고서는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기업은 매일 관리를 하고 심지어 공장을 관리해야겠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안이 오면 뇌물을 먹이는 일이 파다합니다. 대기업의 경우도 이래서 중국 공장에는 완품을 제작하지 않고 공장마다 부품을 나누어서 발주하고 완조립을 맡기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 근거합니다. 그러니 스타트업의 경우는 한 업체에 다 맡길 수밖에 없고 수량도 많지 않고 관리 인원도 배치할 수 없으니 보호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공장의 관리를 하겠다고 경찰이 오면 뇌물을 주시나요? 그러면 아마도 그 경찰은 바로 경질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중국입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어도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낚아채는 곳이 중국입니다. 상식적 생각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하나의 방법론으로 완품을 다 가지고 가서 중국에 맡기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비싸서 부담이 되고 또한 정밀도가 중요하지 않은 부품만 중국에서 생산해서 납품받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나마 보안에 노출되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중국 생산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추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 또는 통번역 서비스 활용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외국이라면 어느 국가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은 일본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국내의 도면도 영어로 주로 표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도면에 대부분 영어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JIS 기준으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일본어로 표기하며 국내에서 요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요청을 수없이 해도 실제 도면을 설계해서 보내주는 엔지니어는 중국어로 도면에 표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면 도면과 현물을 대조할 때 숨은 그림 찾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의사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예를 들면 중국에서 회로 부품을 많이 취급하니까 커넥터를 수입하려고 스펙시트를 요청하면 알 수 없는 중국어로 그것도 PDF로 와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PDF로 오면 편집해서 번역하는 경우는 다행이나 스캔을 잘못해서 PDF 문서가 흐릿하게 보여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치수를 봐야 하는데 1.0인 건지 1.6인지 1.9인지 1.8인지 알 수도 없고 마우스로 당기면 깨져서 오히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스펙시트가 오면 실눈을 뜨고 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한국 같으면 스펙시트 좀 다시 보내달라고 카톡을 보내면 바로 올 텐데 중국 업체 담당자에게 위챗으로 메시지를 남겨도 함흥차사입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식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이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업체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채널을 대기업분들도 보시겠지만 주로 스타트업분들을 위한 채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중국 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수출 금지 조치를 한다던가 기타 페널티를 물릴 수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중국 생산의 단점은 첫 번째로 품질 관리의 문제, 두 번째로 지적 재산권의 문제, 세 번째로 언어의 차이로 인한 문제, 네 번째로 환경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싼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생산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렴한 가격이 메리트일 수 있지만 중국 제품의 경우 불량률이 높아 재고 손실, 심지어 야심차게 만든 제품이 소비자의 품에 불량으로 전달되었을 때 되돌려받게 되는 브랜드 이미지 악화는 실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케팅 및 홍보에 들어간 노력과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사한 디자인 혹은 기능을 베낀 경우 오히려 본인 제품의 되치기를 맞을 수도 있고 더 이상 해당 제품의 차기 제품은 출시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문제 생기기 시작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연락이 잘 되던 에이전트 혹은 공장 관계자도 전화를 받지 않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심지어 중국에 찾아가도 당사자를 만날 수 없는 지경에 놓이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생산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 빠른 생산 등의 좋은 장점 이면에는 이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중국 생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의 제품 생산 방식에 대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점에 있음에도 중국에서 생산을 잘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내용 중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중국 생산을 이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국내 생산의 장단점도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중국 생산과 국내 생산의 병행 등에 관련해서도 다각도로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쪼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